작년에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한 캐톨릭 성당에서 했던 실험입니다. 교황청의 허가를 받고 했던 실험이에요. 고해소리를 열고 들어갔을 때 격자무늬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제 언어를 인식해가지고 한국어로 대답하는 겁니다. 어린 양아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얼굴에 스심이 가득하구나, 뭐 이렇게. 그런데 교황청에서도 뭔가 문제의식을 갖게 돼서 실험이 중간에 멈췄습니다. 예정이 됐던 기간보다 빨리. 뭐가 문제가 생겼냐 하면 방문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고. 근데 응답자들 생각보다 좀 무서운 답변하기 시작했어요. 2021년 8월달 기사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놀라운 발표를 이때 했어요. 인간처럼 생긴 로봇을 만들 겁니다라고 발표한 시기가 4년이 채 안 됐어요. 휴머노이드를 실제 보여줬어요. 이런 로봇을 만들 거다. 잘 걸어 다니죠? 잘 걸어 다니고, 사람처럼 턴도 하고, 춤도 춥니다. 이거 사람입니다, 사람. 쫄쫄이 타이즈 입고 있는 테슬라 직원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여러분들하고 반응이 똑같았어요. 이게 뭐야? 그런데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가 X에다 트윗한 영상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건 쫄쫄이 인간 아니에요. 사람 아니고요. 휴머노이드 기계입니다. 일단 이제 정밀하게 보게 되면 발재간을 잘 보세요. 발가락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동작이에요. 네. 물론 발가락이 있는 저도 저런 춤을 못 추지만 뭉툭한 발로 저런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불과 4년 만에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현재 휴머노이드 기술이 왔을까? 먼저 미국에 건설된 BMW 공장 모습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장에는 피규어라는 회사의 휴머노이드가 파일럿으로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 속의 모습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공장의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거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몸이 너무 가냘프고 힘도 없어 보이고 좀 80이 넘으신 어르신처럼 굉장히 동작이 좀 느리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실제 보게 되면 인간 작업자보다 정밀도하고 속도가 4배, 7배가 높습니다. 올해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공장에도 다양한 로봇들이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기업 중에 가장 수준이 높은 휴머노이드 기업을 갖고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을, 미국 기업이긴 한데 현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최소 10,000대 이상 구매할 계획이에요. 그 말은 인간처럼 생긴 이런 로봇 10,000대 이상이 현대차 공장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 4분기 정도부터 작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요리하는 곳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마치 무슨 홍콩이나 어디 여행지 가시면 있는 밀랍 인형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밀랍 인형. 이런 걸 만드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어요. 공연이나 테마파크에 쓰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중국의 기업은 이런 상상하는 거더라고요. 이 로봇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 아까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카페에서 낮에 일을 시켜. 근데 얘를 끌고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청소시키고 싶어서. 그럼 집에 어떻게 갈까요? 폴딩을 해서 여행용 캐리어에 넣겠다는 발상을 한 거예요. 일본의 로봇 중에 저렇게 생긴 게 있어요. 도요타가 만들어 놓은 로봇입니다. 왼쪽으로는 왠지 저런 느낌이 나죠. 뭔가 터미네이터 같은 SF 영화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해서 레이저가 쫙 나와갖고 막 쏘거나 할 것 같잖아요. 사실 기능적으로는 저게 막대기이건 동그라미 두께건간에 제조할 때 큰 이슈가 없어요. 근데 세계관이 다릅니다. 섬세하게 보게 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휴머노이드 세계관 또는 기술 체계를 전수받은 국가예요. 그럼 미국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 하면, 미국인들이 가장 애착을 갖고 많이 알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터미네이터입니다. 우리 친구인가요? 터미네이터는? 파괴자잖아요. 근데 반대로 일본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로봇 세계관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아톰이나 도라에몽이에요. 우리의 친구. 큰 눈망울을 갖고 있는 아이들. 걔를 본따라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화적인 접근이 약간 달라요. 미국하고 중국은 굉장히 공학적이고 기계적이고 차가운 접근 방식을 갖고 있고, 일본은 뭔가 보수적이어서 잘 안 바뀌는 것 같지만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를 대하는 문화적인 태도가 굉장히 정서적이고 따뜻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깊게 들어가면 로봇을 갖고서 다양한 실험을 할 때 더 희한하고 독특한 실험을 많이 하는 사회적인 국가가 일본이에요, 오히려. 올해 1월 달에 중국 상하이에 생긴 휴머노이드 학교입니다.
휴머노이드 학교라고 해서 인간이 휴머노이드를 배우러 가는 학교가 아니라 휴머노이드가 가방 메고 등교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도 어딘가 가서 몸 쓰는 걸 배우잖아요. 내가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 학교에 등록해서 배우러 가잖아요. 매번 커피 만드는 거. 얘는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만들었어. 작업장에 투입하려고 했더니 편의점 여러 군데 판매하고 싶은데 편의점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매번 편의점에 가서 이거 훈련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 학교에 가면 100가지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정부에서. 로봇 마음대로 끌고 가서 공부시키라고. 이게 중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휴머노이드 로봇 학교입니다. 지금 이런 식의 움직임 때문에 로봇이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까지 우리는 맡기게 될까? 오른쪽에 있는 저분은 일본에서 사찰에 만들어 놓은 민다르라고 하는 승려 휴머노이드예요. 스님들은 어차피 머리카락이 없으시니까 좁은 말 스킨을 덮으면 될 텐데 굳이 안 덮은 데는 얘가 로봇입니다라고 약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왼쪽은 사실 이제 약간 격자무늬 속에 들어가서 살짝 뿌옇긴 한데 얘는 정확히 로봇은 아니에요. 얘는 얼굴만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오른쪽 실험보다 왼쪽 실험이 훨씬 더 의미하는 바가 큰데 왼쪽은 작년에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한 캐톨릭 성당에서 했던 실험입니다. 교황청의 허가를 받고 했던 실험이에요. AI한테 종교적인 모든 텍스트를 다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오게 되면 고해소리를 열고 들어갔을 때 격자무늬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들어가서 예수님이신가요? 라고 물어봐. 한국어로. 그럼 얘가 제 언어를 인식해가지고 한국어로 대답하는 겁니다. 어린 양아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뭐 이렇게. 제가 영어로 물어보게 되면 영어로 대답해주고. 세계 100개국의 언어를 라이브로 구현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기간 동안 1000명 정도의 신자가 다녀갔습니다. 원래는 더 많이 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교황청에서도 뭔가 문제의식을 갖게 돼서 실험이 중간에 멈췄습니다. 예정이 됐던 기간보다 빨리. 뭐가 문제가 생겼냐 하면 방문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고. 근데 응답자들이 생각보다 좀 무서운 답변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기 안에 들어가면 AI로 작동되는 가짜 예수님이 있을 겁니다라고 대놓고 알려줬어요. 놀라면 안 되니까. 근데도 열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보냈던 10분, 15분을 경험하고 나와서 3분의 2가 응답한 건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응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종교계가 이게 가벼운 실험으로 계속하면 안 되겠다라는 합의가 생겨가지고 실험을 멈췄습니다. 지금도 저 역할을 우리가 인간이 하고 있긴 하죠. 종교의 사제 또는 목회자분들. 하지만 굉장히 사람의 영역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하고 약간 신성한 영역인데 저런 영역에 로봇이 들어오는 것들도 이미 연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휴머노이드 CEO. 화면 속의 로봇은 미카라고 하는 안드로이드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안드로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휴머노이드보단 피부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으니까 약간 히스패닉계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딕타도르라고 하는 폴란드의 럼주 회사가 만들어 놓은 로봇 임원이에요. 임원회에 들어옵니다. 출신 학교도 없고 출신 지역도 없고 자기 라인 이런 개념도 없어요. 자기 집도 없고 자기 자식도 없잖아요. 지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공정해요.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일을 잘하거나 엄청나게 성능이 좋다 이런 이슈가 아니라 우리 회사 임원들 중에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굉장히 중립적이고 공정한 임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몸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의 지도자, 리더까지도 휴머노이드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건 어떨까요? 제가 작년에 소셜데이터 분석하다 굉장히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소셜미디어에서 AI와 관련된 유튜브나 신문 기사에서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AI로 대체하고 싶은지 조사해봤어요, 제가. 한국인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대체하길 많이 바라는 직업이 뭘 것 같으세요, AI로? 법조인들 중에 판사였어요, 판사. 판사를 AI로 대체하면 좋겠다. 실제 언론사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중앙일보에서 했던 실험인데요. 음주운전처럼 판결량이 많은 것들이 있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특정한 케이스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아직 판결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이었는데 AI 로이어한테 실제 판결을 내보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형량을 받을 것 같은지. 케이스가 나왔는데 실제 한 달 후에 나오는 실제 판사의, 현직 판사의 형량과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효율성만 따지게 보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경쟁자도 되고 동반자도 되고 나를 통솔하는 리더도 되는데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도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얘가? 네.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존재 다 세금 내잖아요. 네. 빌 게이츠가 언론 인터뷰 때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미래에는 로봇이 세금을 내야 한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노동자가 생산직에서도 자기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제 소득이 줄죠. 소득이 줄면 소비를 못 해요. 그럼 개인만 문제가 아니죠. 기업도 소비가 안 되면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판매가 안 되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제가 내던 소득세가 사라지겠죠. 그럼 정부에서도 재원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문제예요. 개인, 기업, 정부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근로자의 생산량에 비례해서 뭔가 세금을 내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실제 빌 게이츠 같은 기업가의 주장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미 빨간 당, 파란 당에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지금 제가 말했던 그 논리예요. 이거 그렇게 안 하면 국가가 돌아가지 않는다. 소비도 안 된다.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이렇게 좋은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며 기업은 이걸 도대체 왜 도입하냐. 어차피 세금 더 낼 텐데. 이건 혁신에 대한 철퇴다 라고 해서 세금을 물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볼 수가 있을까? 앞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기업 중에 하나가 뉴럴링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직 상장된 기업은 아니에요. 이 기업의 핵심적인 연구 테마는 인간의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회사예요. 정보를 이렇게 빼내고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걸 연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정보를 이렇게 넣는 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뇌에서 생각하는 걸 빼내는 건 조금씩 성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빼내는 거를 컴퓨터로 연결해서. 일론 머스크의 꿈은 이 두 세계관을 합치면 이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럼 만약 몇십 년 뒤에 일론 머스크가 죽을 때 일론 머스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론 머스크 로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안 죽고 계속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한테는 어떤 미래가 올까? 우주선 타고서 1만 광년, 10만 광년의 거리도 가볼 수가 있겠죠. 공기가 없는 곳도 갈 수가 있고 극한의 압력 지역을 갈 수도 있고 저온, 고온의 지역도 인간이 갈 수가 있고 즉 인간한테 생기는 자유도는 시간만 연장되는 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자유도도 무한정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를 담당하고 있는 나사에서도 발키리라고 하는 로봇을 이미 만들어놨어요. 발키리라는 로봇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거는 우주 탐사나 우주 개척을 할 때 미국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발키리 로봇을 보내는 거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삶에서 목도할 가장 큰 변화가 10억 대건 100억 대건 그 사이에 엄청난 휴머노이드가 생겨가지고 우리의 일상에 인간과 로봇이 뒤엉킨 삶을 보는 것, 이게 제가 목격할 가장 충격적인 미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미래는 저만의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실 미래입니다. 과연 그 미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실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